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새해입니다. 자, 1월달 한 달 동안에 닭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닭띠 분들은 아직 삼재가 조금 남아있죠. 자, 1월달 한 달까지가 삼재가 마지막 남아있는 그런 시기니까 별 탈 없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삼재가 되면 통상 재물이나 명예가 훼손돼 가지고 나쁜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덜삼재가 가장 힘들고 점차 약해져 가지고 날 삼재 때 가장 수월하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차피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습니다. 조금 신경 쓰셔 가지고 별 탈 없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2022년 1월달 한 달 동안에 닭띠 분들의 1월달 월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화개살에 삼합이 함께 하네요.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지내온 그런 과거나 그런 일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되돌아보는 그런 정도의 기운으로 보면 됩니다. 복구나 보존을 나타내기도 하겠고, 옛날에 잘 가던 그런 장소에 되돌아보고 싶은 그런 기운도 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삼합이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사회합이라고 합니다.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창시절의 선배나 후배, 동창생들, 직장 다니시면서 상사분이나 부하직원, 동료직원,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는 그런 기운도 되겠다, 이 정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간이나 연인간처럼 가까운 사이에 불화나 갈등이 있었다면은 이런 때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받고 또 운세의 도움도 받아가지고 화해를 하거나 재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될 수 있겠고, 옛날에 친했던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도 이런 운세가 도움이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2년 아직은 신축년입니다. 22년 1월 달까지는 양력으로는 해가 넘어갔지만 음력으로는 아직 해가 넘어가지 않은 마지막 달입니다. 신축월이면은 12월 달로 보셔야 됩니다. 닭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6세, 66세 되시는 분들 정유년에 태어나셨고 적색닭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 묘지에 속하네요.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화개살과 유사한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다음을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겠고, 또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운성이 묘지에 속할 때는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새로운 일을 위한 좀 준비를 하는 그 정도의 기간으로 보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또 위축된 그런 시간이지만은 수승의 기분으로 보내는 그런 여유와 지혜가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식신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이 하는 일이나 사업에서 상당한 부침과 갈등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겠고, 특히 여자분들은 자식으로 인한 고민거리도 많은 그런 시기다, 이 정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18세, 78세 되시는 분들 을유년에 태어나셨고 청색닭에 해당하십니다. 자, 천간에 중이 오고 12운성으로 쇠지에 속하네요. 이렇게 천간이 중이 되는 이런 때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부대끼는 그런 시간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직접 문제가 와닿지 않는 그런 시기니까 스스로 자기 마음 조금 달랠 수 있으면은 별 문제 생기지 않는 그 정도의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쇠지에 속합니다.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나가지고 원로 역할을 하는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험과 연륜이 많아가지고 능숙함은 자랑하지만은 직업상 조금씩 부침도 따르고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다소간의 어려움도 느끼는 그런 기운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쇠지에 속하다 보면은 금전상 어려움도 조금씩 따를 수 있겠고, 돈이 잘 모이지 않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의식주에 곤란도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운세도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아내나 여자 문제가 조금씩 대두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30세, 90세 되시는 분들 계유년에 태어나셨고 흑색닭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 관대지에 속하네요.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노련미가 좀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어느 정도 열정과 활기가 느껴지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보직이 바뀌는 등 명예가 상승하는 좋은 운세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발전적인 그런 시기이지만은 자신의 그 자만심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대인관계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또 경솔히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관대지에 속하다 보면은 직업운이 좋아가지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보직이 바뀌는 등 명예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운도 될 수 있겠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운이나 승진에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기다, 이 정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42세 102세 되시는 분들 신유년에 태어나셨고 백색닭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운석으로 양지에 속하네요.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막 잉태한 그 정도의 기운이라 가지고 스스로 어떤 일을 처리하거나 아니 판단하기는 좀 힘에 부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운도 있고 주변에 보살핌도 있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작은 일들은 뜻하는 대로 성과도 나타나기도 하고 또 재물운도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양지에 속하다 보면은 부모, 형제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큰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양지에 속하다 보면은 부모와의 인연도 조금 약하고 형제 자매 간의 우애도 조금 부족하기 쉬운 그 정도의 기운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4세 되시는 분들 기운년에 태어나셨고 황식닭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운성은 묘지에 속하네요.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화개살과 유사한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다음을 위한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간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시던 일들은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그 정도의 시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견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 자매에게 뜻하지 않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형제 자매 간에 서로 보살피고 도우는 좀 우애나 우정이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2년 1월달 한 달 동안에 그 닭띠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를 합니다. 자, 1일날 겁살의 원진이고요. 13일도 같은 기운이고 25일도 역시 겁살의 원진입니다. 이 겁살 같은 경우에는 그 겁탈의 기운이라 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좀 잃거나 빼앗기는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 하네요.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하는 이 겁살 기운에서는 뜻밖의 일로 인해 가지고 재산상의 손재수가 따르기 쉬운 그런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상의 문제도 좀 대두되고 또 바깥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시기니까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고, 특히 이렇게 원진살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나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 정도의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2일 날입니다. 제살의 충이고요. 14일도 같은 기운이고 26일도 역시 제살의 충입니다.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옥살이라고 합니다. 수옥살이다 보니까 주변이 막힌 기운이라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고 또 중요한 약속도 지체할 수도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네요.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는 이 제살 기운에서는 신체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도 생기기 쉽고 또 각종 구설수나 관제수에도 노출되기 쉬우니까 처신관리는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각종 사고수나 수술수도 따르기 쉽고 건강상의 문제도 따르기 쉬운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고, 특히 운전을 하거나 출장 나들이 등으로 바깥 활동이 많은 이런 분들한테는 여러가지 사건 사고 많은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니까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3일 날입니다. 천살이 육합이고요. 15일도 같은 경우이고 27일도 역시 천살의 육합입니다.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그 가뭄이나 홍수처럼 환경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자신의 주변에 많이 포진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살 기운에서는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그 윗사람을 도와가지고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기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육합이 함께하네요. 이 육합 같은 경우에는 대인관계나 환경적으로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천살이 좋은 기운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살이 좋은 기운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윗사람의 도움으로 자신의 신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고, 뜻밖의 일로 인해 가지고 횡재수도 따를 수 있는 좋은 운세도 될 수 있습니다. 자, 4일 날입니다. 지살의 삼합이고요. 16일도 같은 기운이고 28일도 역시 지살의 삼합입니다.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그 이동사로 갑니다. 이동사이다 보니까 직장이나 주거지 이동 변동도 생길 수 있겠고, 또 출장, 나들이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환경이 변화도 잦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지만은, 멀리 이동하기보다는 가까운 거리에서 이동이 잦다, 이 정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 가지고 학창 시절이나 아니면 직장 다니시면서 동창생들이나 동료분들의 그 도움이 큰 그런 기운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이나 주거지 이동 변동이나 출장, 여행 등에서 크게 도움을 받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겠고,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 가지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을 하는 등 명예도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운세가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7일 날입니다. 망신살의 방합이고요. 19일도 같은 기운이고 31일 날인 말일 날도 역시 망신살의 방합입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체면이나 명예에 손상이 가기 쉬운 그런 기운이지만은, 그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그런 기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방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큰 그런 시기라 가지고 시험이나 선거 같은 어려운 과정을 치르신 이런 분들한테는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합격이나 당선, 취직, 영전 등의 영광도 따를 수 있겠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활동성도 강화되고 신분 상승과 더불어 안정적인 발전이 보장되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미혼자분들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약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는 등 행운도 따를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일 날입니다. 장성살의 자영이고요. 자, 20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자신이 원하던 일들을 마음껏 추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살이 함께 하네요. 이렇게 형살이 함께 하는 이 장성살 기운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불화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그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 또 인간관계로 인한 구설수나 금전시비 이런 것들도 많이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지나친 일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 이상도 올 수 있는 기운이 이 장성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9일 날입니다. 반한살의 방합이고요. 자, 21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나 가지고 정관애우를 받는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방합까지 함께 하네요.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가족합이라 가지고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큰 그런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한살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성적 향상이나 진학에 성공하는 계기도 될 수 있겠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업이 확장되거나 수입이 증가되는 그런 계기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정년기에 계시는 분들은 결혼이나 아기의 탄생 일들로 인해 가지고 새 사람을 만난 그런 행운도 따르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일 날입니다. 화개살의 삼합이고요. 자, 24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그 복구나 보존을 나타내는 그런 기운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삼합이 함께 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 가지고 학창 시절이나 직장에서의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큰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할 수도 있겠고, 또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배우자나 연인 사이에 갈등이나 트러블이 있거나 오래전에 잊혀졌던 그런 친구를 제외하는 그런 기운도 이런 날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2022년 1월달 띠운세 같은 경우에는 음력으로 따지니까 신축년으로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달로 보셔야 되죠. 2022년 1월달 한 달 동안에 닭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